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 오늘 그 14번째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이터널 선샤인은 2004년 미셸 공드리 감독이 대본 작가 찰리 카프먼과 팀을 이뤄 만든 작품입니다. 대체로 젊은 관객들의 호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많은 관객들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엘이 자신과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클레멘타인을 기다리고 있을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케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이 장면에서 조엘 역을 맡은 짐 캐리가 너무 쉽게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짐 캐리의 웃음은 대충 영화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대책 없는 끝내기 정도에서 머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친구가 주선한 바닷가 야유에서 처음 만나 첫눈에 서로에게 끌리죠.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고 세상의 모든 연인들처럼 두 사람의 관계도 점차 성격 차로 인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조엘은 소심하면서 자의식이 강하고요. 클레멘타인은 대담하면서 충동적입니다. 조엘과의 관계에서 벽에 부딪힌 클레멘타인은 무책임하게도 기억을 지우는 회사를 찾아가 조엘과 얽힌 기억 모두 삭제해버리려 하죠. 그 사실을 모르는 조엘은 클레멘타인의 변심에 절망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클레멘타인에 대한 자신의 기억도 모두 삭제해 버리기까지 이릅니다. 그렇게 서로의 기억을 지워버린 두 사람은 다시 만나 다시 사랑을 합니다. 기억을 지울 때 남겨놓은 녹음 테이프를 통해 두 사람, 과거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 버리게 되고요. 자존심에 받은 상처와 아마도 다시 되풀이될 어려움에 두 사람은 절망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사랑을 계속해 보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조엘과 클레멘타인 사이에서 합의를 본 대책 있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클레멘타인이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조엘과 아무런 상의 없이 기억을 지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오케이가 아니지 않나요? 클레멘타인에 대한 조엘의 모욕적인 선입견도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만일 클레멘타인의 성적 반응이 선입견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죠. 이렇게 두 사람이 얼음이 나란히 누워있는 포스터야말로 이 영화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인상에 엄청 아름다운 포스터이지만 자세히 보면 얼음 위의 균열이 생채기처럼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혼부부의 침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이 첫날 밤을 보내는 방 바깥에는 온갖 마구니들이 호시탐탐 창문으로 스며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포스터는 이렇게 이것을 담아내고 있고요. 정말 심상치 않은 사람들은 이 영화의 주변 인물들입니다. 특히 기억을 지어주는 회사에서 일하는 인물들은 무책임하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누군가가 사라진 기억을 감정적으로 착취하거나 누군가의 아픈 기억을 지우는 작업에 임하는 자세가 한마디로 경거망동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심상치 않음이 이 영화에 접근하는 중요한 단서일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라면 나의 꿈과 기억에 아무나 접근해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가지고 놀게끔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엘과 클레멘타인을 열심히 연기한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 이 영화를 통해 서로 사귀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세상에 무슨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일까요? 연기와 상관없이 즐거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을 지운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얼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짐 캐리가 마지막에 오케이라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적당히 쉽게 해결할 생각은 없다는 의미에서
문제를 그대로 문제로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오케이인 셈입니다. 물론 이런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없는 일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아픔들, 두려움들, 온갖 편견과 선입견들. 이들이야말로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마구니들입니다. 영화의 상당 부분이 시간 저편에 가라앉아 있는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 할애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표면적인 스토리텔링 한 큐 아래에는 상처받은 기억을 빛과 생명으로 차원 이동시키려는 이 작품의 무게감 있는 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가 이터널 선샤인 오브 더 스포틀리스 마인드인 것도 알렉산더 포프의 시 구절과는 상관없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이 이런 주제를 제대로 손에 쥐고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두 장면에서 특히 연기하는 짐 캐리의 눈빛에서 깊이가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데요. 한 장면은 영화의 거의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기억을 지운 조엘이 그보다 앞서 기억을 지운 클레멘타인을 둘이 처음 만났던 바닷가에서 다시 만난다는 설정으로 영화는 시작하는데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클레멘타인은 자신의 이름을 조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갖고 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엘은 클레멘타인이란 이름과 관련된 농담 같은 건 모른다고 대답하죠. 예, 클레멘타인과 관련된 기억이라면 몽땅 다 지우는 시술을 받은 다음이라 조엘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농담을 지금은 모른다는 건 이야기의 표면층에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시다. 클레멘타인이란 유명한 노래나 이 노래를 부르는 허크베리 하운드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정작 클레멘타인이란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죠. 그런데 지금 조엘은 클레멘타인이란 이름에 내재된 아름다움과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본질을 어떤 선입견도 없이 감싸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짐 캐리의 연기는 한 번 인연은 영원한 인연이라거나 소중한 기억은 결국 우리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게 마련이라거나 뭐 이런 정형화된 사랑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편견 없이 사람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도하는 사심 없는 관심의 소중함이 짐 캐리 연기에서 감지됩니다. 클레멘타인은 클레멘타인대로 조엘의 옷차림이나 자기 방어적인 태도 등과 상관없이 조엘의 본질적 선량함에 반응합니다. 기억을 지운 연인들이 다시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기억을 지웠기 때문인 겁니다. 불필요한 감정으로부터 관계가 자유로워질 때 관계는 좌우진웅합니다. 다른 한 장면도 클레멘타인이라는 이름과 관련됩니다. 영화의 후반부. 조엘에게서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려는 시술이 조엘의 기억 가장 아래쪽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클레멘타인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자 조엘은 클레멘타인이라는 이름이 신비스럽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조엘의 기억 속에 있던 클레멘타인이 정색을 하더니 조엘, 이것도 곧 사라질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묻습니다. 이때 짐 캐리의 깊고 오묘한 표정이 나오죠. 즐겨야지. Enjoy it. 예, 조엘이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려는 시술을 피해 내면 깊은 곳으로 도망을 시작할 때 환기되어진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에 인생은 꿈이란 가사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면 과거의 집착이나 미래의 불안도 다 쓸데없습니다. 결국 있는 것은 모든 순간의 지금 이 순간뿐이겠죠. 이 받아들임의 마지막 장면이 오케이로 넘어가지만 마지막 장면의 오케이가 좀 대책 없이 느껴진다면 이 장면의 받아들임에는 무언가 근거 있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매 순간의 역할이 끝나면
다시 일상의 자기로 돌아오는 연기자 짐 캐리의 인간적 채취가 묻어 있다고나 할까요? 예, 짐 캐리의 인간적 채취입니다. 한마디로 이터널 선샤인에서 케이트 윈슬렛은 조엘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클레멘타인을 설득력 있는 연기로 형상화합니다. 짐 캐리는 사심 없는 관심의 소중함과 매 순간의 머금이라는 영적 차원의 진리를 부분적이긴 하지만 상투적인 멜로드라마의 한 큐 아래에서 작용시키죠. 전체적으로 짐 캐리가 조엘 역에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기자로서 도전의 자세는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이 영화의 엔딩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 오케이가 납득이 가는 짐 캐리 연기의 결정적 지점을 그동안 놓쳤다는 놀라운 설득력을 행사한 지점을 보게 됩니다. 그 지점은 그야말로 영화 전체를 지탱해주는 한마디로 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엘이 떠나는 클레멘타인을 따라와서 그 어색한 오케이를 바라며 붙잡기 바로 전 조엘이 기억을 지우면서 녹음했던 테이프에서 들렸던 한 단어 그리고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을 때 짐 캐리가 그야말로 토해냈던 한순간의 깊은 호흡 듣기로 마음먹으면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하지만 두 사람의 헤어짐이라는 사건에만 시선이 꽂혀 있다면 결코 들을 수 없는 한 단어이자 한 호흡. 예, 혹시 영화를 보신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그 맥점, 그 지점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단어는 스트레인저, 낯선 타인이라는 찰리 카우프만 대본의 핵심적인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은 미셸 공들이 연출과 짐 캐리 연기의 핵심인 한 호흡이죠. 여전히 오케이를 바라는 짐 캐리 연기는 어딘가 어색하지만 이제 그 맥락은 내 손에 잡힙니다. 연인이라도 언제나 타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은 현실적 진실이며 동시에 초월적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객석에 불이 켜지면서 흐르는 마지막 노래의 가사 첫 부분. 마음을 바꾸고 주위를 둘러봐요. 예,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타인이라는 이 소중한 진실을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잊고 사는가요? 예, 이 지점의 마침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더 이 영화를 보았을 때 갑자기 훅 하고 내게 들어왔던 그 마침표입니다. 이 영화를 예, 보신 관객이라면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서 스트레인저라는 그 단어가 울리는 그 지점의 느낌표를 경험해 보시면 어떻겠는지요. 예, 예, 그만큼 짐 캐리 연기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겠지만 그래도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새삼 놀랄만한 진실을 딱 한 켜 아래 깔아놓습니다. 그 한 켜를 손으로 밀쳐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손으로 한 켜를 밀쳐 치워버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어색한 웃음인들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인 처지에서 뭐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에게 이터널 선샤인과 관련된 이런 경험은 새삼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에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